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월마트의 On4K Pro의 사양, 언박싱, 그리고 외관까지 살펴봤고요. 그로부터 보이는 장단점들 첫 번째 시간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On4K Pro의 메뉴, 성능, 그리고 장단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총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뉴는 우리가 딱히 살펴볼 건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안드로이드 TV의 메뉴와 동일합니다. 그 중에 특이점이 있는 몇 가지 메뉴만 골라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엥? 별? 별이 뭐야? 리모컨에 별 버튼이 있죠. 이 별 버튼이 하는 일이 뭐냐? 일종의 즐겨찾기 같은 버튼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별 버튼을 꾹 누르면요, 이렇게 단축키 만들기 라고 하는 메뉴가 뜹니다. 즐겨찾는 앱 열기가 있고 디스플레이 기기 입력 값이라고 나오는데요. 디스플레이 기기 입력 값이야 한번 설정해 놓으면 늘 쓰는 버튼은 아니니까 굳이 이것을 별 버튼으로 입력해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즐겨 찾는 앱 열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가능한 앱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플로, 그리고 쿠팡 플레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쿠팡 플레이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단축키가 생성됨이라고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나서 별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쿠팡 플레이가 뜹니다. 좋죠? 편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인상 깊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기능을 예전에도 쓴 적이 있기 때문이죠. 엥? 무슨 소리야? 이 별 버튼 기능은 구글 TV에 아주 최근에 들어간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출시된 크롬캐스트 5의 리모컨 도면이 유출됐을 때 그때 들어간 기능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야? 맞습니다. 기존의 구글 TV 리모컨에는 없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나올 새로운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리모컨에 이 별 버튼이 추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언제? 네, 바로 호메틱스 박스R 4K 플러스에서. 거기서 뭐?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로켓 버튼이 있거든요. 이 로켓 버튼의 설정을 통해서 즐겨찾기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예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긴 했지만 딱히 새로울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쯤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죠. 이 별 버튼 이거 좀 불편한데 리모컨 맨 꼭대기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려면 손가락 움직이기도 귀찮은데 요 밑에 핫키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있죠. 바로 버튼 매퍼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버튼을 뭔가 좀 다르게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파라마운트 플러스 버튼은 누르면 이렇게 해당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요것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여기 앱스토어에서 버튼 매퍼를 검색하셔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메뉴의 접근성에서 버튼 매퍼 앱을 활성화시키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요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버튼 매퍼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튼 매퍼를 실행해 볼게요. 버튼 추가라는 메뉴가 보이죠? 누릅니다. 추가할 버튼 누르기 해서 리모컨에서 추가하고 싶은 버튼을 한번 눌러보래요. 그래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버튼 10이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생겼어요. 자, 요거를 또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 기능 해가지고 유료 결제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양할게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번 버튼에 대한 설정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를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누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메뉴가 뜨는 거예요. 여기에 앱 나오죠? 이 중에서 저는 쿠팡 플레이를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 플레이가 이렇게 딱 등록이 돼요. 그럼 설정이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파라마운트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쿠팡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편하죠? 이렇게 파라마운트 플러스 버튼도 바로 가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라이브 TV 가이드 버튼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이브 TV 가이드 버튼에는 플로우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럼 라이브 TV 가이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플로우가 뜨는 겁니다. 오, 괜찮죠? 그러니까 별 버튼과 버튼 매퍼를 이용해서 두 개의 버튼을 살렸으니까 세 개의 버튼을 추가로 우리가 바로가기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쉽게도 중간에 있는 가장 커다란 버튼 프리 TV 버튼은 이 버튼 매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월마트 On4K 프로의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리모컨에 이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잖아요. 요걸 누르고 리모컨에다 대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리모컨이 있어야만 하고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야만 구글 어시스턴트를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On4K 프로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종의 핸즈프리 기능이 되겠죠. 한번 보실래요? 헤이 구글,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틀어줘.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콘텐츠를 재생합니다. But the raccoon in the fun enough. Technically, he's not a raccoon. Oh, whatever. He's garbage.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각 서비스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쿠팡 플레이는 연동이 안 돼 있어요. 헤이 구글, 쿠팡 플레이에서 SNL 코리아 틀어줘. 제가 연동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쿠팡 플레이에서 SNL 코리아를 틀어줘 라고 해도 유튜브에 있는 SNL 코리아 관련된 컨텐츠가 뜨지 쿠팡 플레이 앱이 뜨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연동을 시키는 것이 되게 까다로운 것 같다. 하여튼 편리하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영상을 찾는 데만 쓸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요거 보실래요? 헤이 구글, 지금 서울 날씨 알려줘. 현재 서울특별시 기온은 17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은 28도, 최저 기온은 16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헤이 구글,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는 얼마나 돼?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월드타워 혹은 제2 롯데월드 또는 줄여서 롯데타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위치한 마천루이며 지상 123층, 높이가 무려 555m까지 된다. 헤이 구글, 플로어에서 QWER의 고민 중독 노래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QWER의 고민 중독 말씀이시죠? 플로에서 재생합니다. 보셨죠? On4K 프로가 일반적인 AI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들은 모두 모니터에 연결된 사운드바에서 나오는 소리지 On4K 프로에 내장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On4K 프로에 스피커가 있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On4K 프로의 스피커는 언제 쓰임새가 있느냐? 이 상태에서 HDMI 케이블을 빼볼까요? 헤이 구글, 지금 서울 날씨 알려줘. 현재 서울특별시 기온은 17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은 28도, 최저 기온은 16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헤이 구글,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는 얼마나 돼? 위키백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월드타워 혹은 제2 롯데월드 또는 줄여서 롯데타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위치한 마철루이며 지상 123층, 높이가 무려 555m까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On4K 프로만으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가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On4K 프로가 구글의 네스트나 SK텔레콤의 누구 이런 AI 스피커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재밌죠? 즉, 이 On4K 프로는 단순히 4K 스트리밍 디바이스의 역할뿐만 아니라 AI 스피커의 기능까지도 결합이 된 복합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마트가 구글의 네스트나 아마존의 에코 같은 스마트 스피커 시장을 잠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드러낸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아직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파고들질 않았기 때문에 쓰임새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On4K 프로의 스피커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쓸모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비 비전이나 돌비 애트모스는 되는 건가? 요거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죠. 화면 및 소리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화면의 세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구글 비전에 가능한 것 알 수 있죠. 다만 제 기기가 구글 비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은 할 수가 없고요. 역시 오디오로 들어가서 세부 설정에 들어가서 수동 설정을 들어가 보면 돌비 애트모스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동에다 설정해 놓으시면 알아서 잘 맞춰줄 겁니다. 자, 다음에 AV1 코덱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거 맞냐? 요거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동영상은 다 VP9 코덱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영상들은 이렇게 AV01이라고 하는 코드명이 보이죠? AV1 코덱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 색깔 쨍하고 좋네요. 네, 이 정도면 메뉴에서 살펴볼 만한 것들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초기 부팅 시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On4K 프로, 크롬캐스트 4K, 그리고 호메틱스 박살 4K 플러스를 배치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작 버튼을 동시에 띵 하고 누르면 제일 먼저 부팅 화면이 뜨는 것은 호메틱스 박살 4K 플러스군요. 뒤이어서 On4K 프로가 뜨고요. On4K 프로가 제일 먼저 구글 홈 초기 화면이 뜨는군요. 오, 멋집니다. 역시 CPU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의외인 것은 사양이 딸리는 크롬캐스트 4가 사양이 딸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나 세상에 스펙이 최강인 호메틱스 박살 4K 플러스보다도 더 일찍 홈 화면이 뜨는군요. 요거는 의외인데요. 일단 이걸 통해서 On4K 프로의 프로세서가 꽤 괜찮구나, 속도가 빠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와이파이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저는 기가 와이파이 6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와이파이 6가 지원이 되는 라우터라는 얘기죠. 아니 도대체 와이파이 6가 뭔데? 와이파이 5와 와이파이 6를 구분을 해보자면 최대 전송 속도가 좀 차이가 난대요. 이론상으로는 와이파이 6가 와이파이 5보다 3배 가까이 빠르다고 하는데 3배씩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냥 좀 더 빠르다 정도가 되겠죠.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빠를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On4K 프로와 호메틱스 박살 4K 플러스는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 크롬캐스트 4는 와이파이 5만 지원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와이파이 6가 얼마만큼 빠를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주로 넷플릭스를 많이 쓰니까 넷플릭스에서 인터넷 속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재서는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3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On4K 프로의 평균 속도는 233.50 메가비트 per second가 나왔어요.
그리고 크롬캐스트 4는 219.35 메가비트 per second가 나왔거든요. on 4K 프로가 확실히 빠르죠. 와이파이 5보다 와이파이 6가 좀 더 빠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우와 대단한 걸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빠르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황당한 건 호메틱스 박스알 4K 플러스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와이파이 평균 속도를 내보니까 213.32 메가비트 per second예요. 오히려 와이파이 5보다 더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좀 어리둥절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개의 기기 가운데서는 on 4K 프로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선랜도 한번 속도를 체크해 봐야죠. 유선랜의 경우에는 500mbps 속도를 보장하고 있는 스마트 기가 슬림 안심이라고 하는 인터넷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크롬캐스트 4는 유선랜 포트가 없으니까 on 4K 프로와 호메틱스 박스알 4K 플러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4K 프로의 유선랜 평균 속도는 88.06 메가비트 per second예요. 엥? 88.06? 아니 왜 그거밖에 안 돼?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on 4K 프로의 유선랜은 기가비트 랜이 아니고 100메가 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아무리 인터넷 회선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100메가비트를 초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메가bps 아래인 88.06 메가bps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호메틱스 박스알 4K 플러스는 기가비트 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메가bps를 훨씬 뛰어넘는 289.25bps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체크해본 모든 인터넷 속도 가운데서 가장 빠르죠. 역시 유선랜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렇게 볼 적에 on 4K 프로의 유선랜 포트는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뭐 이 정도면 역시 성능 테스트도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on 4K 프로의 아쉬운 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거는 on 4K 프로라는 기기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구글 어시스턴트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인공지능 스피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SK텔레콤의 누구라든가 여러 AI 스피커들을 좀 이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제 생활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유용하게 쓸만한 구석을 못 찾겠어요. 그런데다가 아까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일이 연동을 사전에 해주지 않은 앱들은 마음처럼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게다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가지고 요구를 잘 했는데도 그 서비스상에서 이제 원활하게 연동이 안 되어 가지고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on 4K 프로 상에서 핸즈프리 기능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하는 것이 그렇게 딱히 편한 거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과 연결된 건데 굳이 스피커가 있을 필요를 모르겠어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평소에 사용할 일이 없으니 on 4K 프로의 스피커도 딱히 사용처를 잃은 느낌이죠. 만약에 on 4K 프로의 스피커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의 영상의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면 스피커 시스템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간이 스피커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었었는데 OTT 서비스의 스피커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멜론이나 플로우 같은 음악 서비스의 음악 스트리밍조차도 on 4K 프로의 스피커를 통해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헤이 구글, 플로어에서 QWER의 고민 중독 틀어줘. QWER의 고민 중독 말씀이신가요? 플로에서 재생할게요. 저작권 제한 같은 게 걸려있나 봐요. 오직 구글 어시스턴트의 스피커로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별로 소용을 모르겠다
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0메가랜으로 제한되어 있는 유선 랜의 속도가 좀 아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와이파이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쉬움은 SPDIF, 즉 광출력 단자가 없는 것이 되게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On4K 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포트는 HDMI 포트 그리고 블루투스가 다예요. 근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블루투스는 멀티 채널이 안 됩니다. 오직 스테레오 채널만 가능할 뿐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사운드 바는 애트모스니 뭐니 이런 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스테레오만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가상화시켜서 입체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SPDIF 즉 광출력 단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압축이 된 음성 신호라고 할지라도 멀티 채널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광출력 포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버튼 매퍼 앱을 이용해 가지고 리모컨의 쓸모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 프리티비 버튼을 포함해서 몇몇 버튼들은 이제 버튼 매퍼 앱을 적용할 수 없는 버튼들이 있어서 좀 아쉽죠. 왜 그걸 이렇게 리모컨을 다 잠궈놨을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딱히 뭐 대단한 아쉬움은 아닌데요. 요거는 좀 아쉽죠. 구매가 불편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On4K 프로는 현재는 미국의 월마트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구매도 미국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화를 통한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구도 수월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불편한 편입니다. 그게 아쉬움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 인증된 구글 TV 플랫폼을 쓴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TV에서 돌아가는 모든 앱들은 다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APK 파일을 사이드로딩을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와이파이가 빠르다. 와이파이 6 라우터가 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와이파이가 아주 장점이다. 근데 만약에 와이파이 6 라우터가 없다면 장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와이파이 6는 괜찮다, 좋다. 여기까지는 되게 일반적인데요. 이 장점은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USB-A 타입 3.0 포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데에는 예전에는 좀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약?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이 FAT32 파일 시스템이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FAT32 디스크 포맷 안에서는 4GB가 넘는 파일은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물도 4GB 이내의 영상물만 재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자, USB 드라이브 H입니다. 여기 파일 시스템 EXFAT이라고 써있죠? FAT32 파일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USB는 EXFAT으로 포맷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 하나 있어요. 동영상 파일. 근데 이것이 22.2GB예요. 이것은 FAT32 파일 시스템 상에서는 절대로 재생할 수가 없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On4K 프로에다가 꽂아 봤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인식을 합니다. 크롬캐스트 4에 USB PD를 지원하는 허브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USB를 연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EXFAT 파일 시스템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크롬캐스트 4에서는 아예 디스크 자체로 인식도 못해요. 그런데 이 On4K 프로는 디스크로 일단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22.2GB의 초고용량 동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느냐? MX 플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재생을 해보면 재생이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동영상을 스트리밍 박스를 통해서 감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On4K 프로가 아주 개꿀이죠. 저도 꽤 많은 동영상 파일들을 예전부터 모아온 터라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EXFAT을 지원하는 USB 포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찐 가성비템 아닙니까? 자, 그럼 총평을 해볼게요. 자, On4K 프로 사마로. 일단 개인 소장 고화질 영상이 많다. 그리고 집에서만 쓴다. 그리고
와이파이 6 라우터가 집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십시오. 꽤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 지금 당장 사기가 불편하다며, 좀 어렵다며. 글쎄요, 여기 조만간 아마존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아마존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11번가와도 아마존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11마존에서요 언 4K 스트리밍 박스, 이 전 버전을 말하는 것이죠. 4K 프로 전에 이걸 지금 현재 11마존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11마존에서 이 언 4K 프로 스트리밍 디바이스도 팔지 않을까요? 그때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OTT 서비스만 이용한다, 개인 소장 동영상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집 말고 외부 뭐 캠핑이니 아니면은 뭐 출장을 많이 다녀서 출장지의 TV에 연결했을 때가 많다, 뭐 이렇게 휴대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집에 와이파이 6 라우터가 없다, 그냥 와이파이 5 라우터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크롬캐스트 4K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롬캐스트 4 4K는 크기도 작고 휴대도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전원 필요 없고 그냥 USB 케이블만 있으면은 TV 같은 데 꽂아가지고 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번거로운 그런 짐들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롬캐스트 4의 경쟁력은 아직도 있다라고 여겨지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언 4K 프로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꽤 실속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잘 샀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한국 출시가 되게 되면 요거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롬캐스트 4 4K의 다음 버전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가장 괜찮은 가성비 스트리밍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마워. 아직까지도 한국 최초 리뷰 같은데 그 리뷰가 꽤 나름 성실하고 괜찮았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